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당근을 그냥 샐러드에 넣거나 생으로 씹어 드시나요? 딱딱하니까 이거 씹으면 눈에도 좋고 몸에도 좋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까지 드신 당근이 헛수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근을 먹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당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루테인 같은 보석 같은 성분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영양소들이 그냥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고스란히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먹은 당근의 90%가 그냥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괜히 씹고 있었구나 하고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당근 섭취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왜 당근을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근의 핵심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성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있어야만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물감이 물에 녹는 것처럼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의 소장벽을 통과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의 대표 주자는 비타민 A, D, K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기름 없이 생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극도로 낮아져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그냥 먹었을 때보다 기름에 볶아 먹었을 때 흡수율이 무려 6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아침마다 당근 주스 꼭 챙겨 먹어. 건강 챙기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크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당근을 갈아즙만 내어 마시면 영양 흡수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공복에 마실 경우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당근즙을 마셨는데도 시력이 계속 나빠졌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는 식단에 문제가 있다고 조언했고 그 어르신은 당근을 올리브유에 볶아 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안과 검진에서 시력이 약간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근을 먹는 행위 자체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했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 샐러드에 당근을 잔뜩 넣으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샐러드에 곁들이는 드레싱이 바로 당근의 가치를 10배로 높여주는 열쇠였습니다. 드레싱 속의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지방 성분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이죠. 단 한 숟가락의 기름이 당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을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은 밤이나 공복에 당근을 생으로 먹는 것은 위장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먹기 전 껍질을 벗기시나요? 당근의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이 세척만 한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가능하면 농약 걱정 없는 유기농 당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껍질째 먹기가 부담스럽다면 최대한 얇게 벗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당근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당근은 수분이 많은 채소이므로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 칸에 세워서 보관하면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썰어놓은 당근은 밀폐 용기에 키친타월을 깔고 보관하면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이제 당근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구체적인 레시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들기름 당근 무침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얇게 채 썬 당근을 들기름과 소금으로 살짝 묻혀주세요.
고소한 맛과 함께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고기 당근 볶음이에요. 당근과 소고기를 함께 볶아보세요. 소고기의 지방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 시너지를 냅니다. 여기에 굴소스나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당근 수프예요. 당근을 올리브유에 볶은 후 물, 우유, 크림을 넣고 끓여 믹서에 갈아주면 부드럽고 영양 만점의 수프가 완성됩니다.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네 번째로 당근을 차로 드시는 겁니다. 당근을 얇게 썰어 말린 후 대추나 생강과 함께 끓여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편안하게 해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근 라페인데요. 당근을 가늘게 채 썰어 올리브유, 식초, 소금, 후추 등을 넣어 버무리는 프랑스식 샐러드입니다. 비타민C를 파괴하는 당근 속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산성에 약하므로 식초를 넣어주면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카로틴 혈증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높아져 피부,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당근즙을 하루에 큰 컵으로 여러 잔씩 마시는 분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미관상 좋지 않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근을 꿀에 절이거나 튀김으로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꿀에 절이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맛있다고 자주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냉동 당근을 써도 되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생 당근보다는 영양소가 약간 손실될 수 있습니다. 또 유기농 당근이 아니면 효과가 없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껍질째 드실 계획이라면 농약 걱정이 덜한 유기농 당근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당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적정량일까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작은 당근 2개 약 100에서 1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우리 몸에 저장되기 때문에 매일 많은 양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 섭취는 카로틴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주황색이 아니라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등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주황색 당근은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었는데 당시 오렌지색은 네덜란드 왕실의 상징색이었기 때문에 애국심의 일환으로 주황색 당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당근 수프가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설사 치료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근의 펙틴 성분이 장운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동양에서는 눈을 밝게 하는 채소로 예로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이 야간 비행에서 독일군을 쉽게 찾아내는 비결이 바로 당근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는 독일군의 레이더 기술을 숨기기 위한 선전의 일환이었지만 그만큼 당근과 시력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당근은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당근을 그냥 생으로만 씹지 마세요.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곁들여 살짝 볶거나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눈 건강, 혈관 건강, 면역력까지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근을 똑똑하게 드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나 혼자만 알기 아까운 건강 비밀이니까요.